연습 영어 학습 매뉴얼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베이직 교재 학습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배포해드린 학습 매뉴얼 6페이지를 펴시기 바랍니다. 지금 화면에 연습 영어 학습 매뉴얼이 보이죠? 자, 6페이지로 가볼까요? 그러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죠? 교재별 학습 요령입니다. 베이직 교재 소개가 나오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베이직 교재는 모두 9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권부터 5권까지는 초등 고학년부터 중3 수준의 기초 품사 이론이 총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권부터 8권까지는 기초 문장 이론, 즉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는 문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9권에서는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5개의 코드를 판단하는 테스트, 그리고 실전 코드 독해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학습 대상은 초등 고학년부터 중2까지가 가능하고요. 학습 목표는 영작을 기반으로 문법, 해석, 듣기, 말하기 통합 수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 진행 방법인데요. 중학교 1, 2학년을 예로 들어보면 1차적으로는 1권과 2권, 베이직 1권, 2권을 이렇게 끝내세요. 그리고 3권부터는 3권에서 1권, 그리고 6권 1권 이렇게 2권을 선택해서 병행해서 수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3권부터 5권까지는 품사 이론이고 6권부터 9권까지는 문장 이론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동시에 병행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할 때 품사 이론과 문장 이론이 번갈아서 나오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해주면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학습 코스를 보면요. 자, 문법부터 섀도잉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되는데 여기서 이 문법은 6권부터 8권까지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1권부터 5권까지는 해석부터 섀도잉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베이직 1권을 가지고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에 보면 유닛 1 학습 용어, 유닛 2 비동사 문장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비동사 문장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와 같이 교재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이 단원에서 나오는 그 단어들을 어떻게 학습하느냐, 이게 이제 선생님들의 관심사항이 되겠죠. 학습 매뉴얼을 볼까요? 먼저 단어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단어 암기는 어떻게 하고 단어 테스트는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영어 트레이닝 센터, 즉 원어에 가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을 한번 살펴보면 베이직, 어드밴스드, 예측 독해, 코드 독해, 소수령 모방 영작, 예측 복화 해가지고 연습 영어의 모든 커리큘럼이 강의와 문제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베이직 1권의 비동사 문장을 공부하기로 했으니까 먼저 비동사 베이직 부분에 펼쳐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9권의 교재가 강의와 문제 그리고 단어 등이 제작돼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베이직 1권을 눌러볼까요? 자, 베이직 1권을 누르면 중간중간에 빨간 북마크 표시가 있죠. 이거는 유닛 단위로 구별하기 위해서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럼 우리는 비동사 문장을 공부하기로 했죠. 비동사 문장은 기본 문장이기 때문에 문법이 없이 해석과 영작 이렇게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베이직 1권부터 5권까지는 전부 다 해석, 영작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럼 먼저 비동사 문장의 해석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이 너무 크거나 작으면 컨트롤을 누르고 마우스를 스크롤하면 이와 같이 화면이 크기가 조절이 됩니다. 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메뉴를 볼게요. 단어 암기는 단어 목록이나 인쇄하기 옵션을 활용하라고 그랬잖아요. 자, 어떻게 활용하는지 볼까요? 여기 보면 단어 목록이 있죠. 자, 이걸 누르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이 단원에서 나오는 단어를 전부 다 정리해 놓은 거죠. 화면이 작으면 스크롤해서 키우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화면이 되는데 이 화면을 보고 아이들이 단어를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옵션이 있죠. 영어 단어만 나올 수도 있고요. 우리말 뜻만 나올 수도 있고 둘 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모양을 누르면 발음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외워도 되고요. 그 다음 인쇄하기를 누르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 단어 31개가 되어 있다고 되어 있죠. 전체 선택을 누르면 이와 같이 단어를 인쇄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가지 옵션으로 인쇄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단어 암기와 테스트에 적절하게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단어를 이제 암기한 다음에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매뉴얼로 가볼게요. 테스트는 이와 같은 순서로 진행하라고 그랬는데, 물론 이 순서를 다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학원의 사정에 따라서 또 원장님의 교수법에 따라서 취사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어 암기는 어떻게 테스트를 하느냐? 먼저 워드 매칭을 시키면 좋은데요. 자, 워드 매칭을 누르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즉 지금까지 외웠던 단어들이 전부 다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물론 좌측 상단에 컬러를 누르면 좀 예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아이들이 단어를 매칭하면서 단어 암기를 테스트하는 거죠. 뭐 여배우 그러면 이렇게, 그다음에 아름다운 그러면 beautiful. 이와 같은 방식으로 아이들이 100점 기준으로 3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키면 되겠습니다. 워드 매칭이 끝나면 이제 단어 고르기를 눌러서 이번에는 우리말 단어의 뜻을 보고 영어 단어를 선택하는 이런 훈련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모든 훈련은 100점 기준으로 3번 하도록 이렇게 시키면 되겠어요. 단어 고르기가 끝나면 해석 고르기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해석 고르기는 영어 단어를 보고 이제 뜻을 고르는 거죠. tired, 자, tired, 피곤한. movie, movie는 영화. 이와 같이 America. 아이들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단어 테스트를 하면은 지루하지 않고 매우 재밌게 테스트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음이 제공되기 America. 때문에 발음을 못하는 것들은 반복해서 America. 들으면서 단어를 테스트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hungry, 단어 써보기인데요. 자, 여기에 이제 아이들이 직접 이와 같이 단어를 Basketball. 써서 student, 단어를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테스트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물론 단어를 테스트할 때도 마찬가지로 인쇄하기를 눌러서 페이퍼로 이렇게 테스트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단어를 테스트했을 경우에 선생님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자, 홈 화면에 가면 이와 같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상단에 보면 리포트라고 있죠. 이 리포트를 눌러보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자, 여기를 누르면 예를 들어서 오늘 공부한 아이들의 테스트가 전부 다 이렇게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이제 자기가 보고 싶은 학생들이 있겠죠. 자, 이 학생의 리포트를 누르면 학생이 단어를 몇 점 맞았는지가 전부 다 나옵니다. 그리고 위에 보면 복사하기를 누르면 자, 이 링크를 복사해서 학부모나 또는 원장 선생님한테 선생님들은 이렇게 링크로 보내줘서 아이들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는 것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단어 테스트를 확인해도 되고요. 다시 리포트를 누르면 여기 분석이라고 있죠. 이 분석을 눌러보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학생별로 선택을 해서 자, 누르면은 단어를 몇 개 공부했고 몇 개 틀렸고 그리고 틀린 단어는 뭐고 그 다음에 문장 학습은 어떻게 했고 지난 4개월간의 학습은 어떻고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를 역시 링크를 복사해서 학부모에게 공유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쇄 모드를 눌러서 인쇄해서 원장 선생님한테 보고를 해도 되고 선생님이 참고로 해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테스트는 이와 같이 리포트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리포트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 분석 방법이 훨씬 더 정교하기 때문에 이거를 활용해 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매뉴얼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단어 학습이 모두 끝난 거죠. 이 단어 학습은 뭐 과제로 줘도 되고 학원에서 공부해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법으로 가는데 이 문법은 베이직 6권부터 8권까지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베이직 1권을 공부하니까 해석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석을 공부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먼저 교재를 볼게요. 자, 교재를 보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상단에 보면은 호환규칙이라고 중요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죠. 이 부분을 먼저 공부하고 이 교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재 학습을 다 마친 다음에 바로 이 부분을 이제 요약된 부분이잖아요. 핵심 사항이잖아요. 이 부분을 아이들이 암기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바로 이 부분을 아이들에게 질문해서 이 단원의 학습 목표를 정확히 알고 있는지를 점검하면 되겠죠. 그래서 공부는 일단 해석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해석에 가면은 개념 강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메타인지 훈련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념 강의를 먼저 듣고서 아이가 비동사 문장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한 다음에 메타인지 훈련에서 스스로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개념 강의를 어떻게 공부하느냐? 개념 강의는 당연히
강사의 개념 강의를 청취하면서 이 교재 학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어로 가보겠습니다. 자, 비동사 문장의 해석의 개념 강의를 지금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수업 시작하기라는 버튼이 있죠. 이걸 누르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좌측 상단에 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콤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제 동영상 강의만 출력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시작하기를 눌러서 강의를 청취하면서 마지막으로 주어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이번에도 그 건물이라는 주어가 시내에 있는지 학교 옆에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라는 주어가 거실에 있는지 문장들이나 심으로 파악하고 해석하는 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장에다 1번 문장의 핵심으로 파악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이 핵심으로 파악하는 요령은 비동사가 등장하면 비동사 뒤를 설명하겠죠. 이거를 그대로 강의 지시에 따라서 교재 학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시 교재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교재 학습이 끝나면 학생들은 여기에 이제 빈칸들이 모두 채워지겠죠. 그러면 교재의 맨 뒤에 가면은 이와 같이 해답이 있습니다. 이 해답을 보고 정확하게 똑같이 썼는지를 이렇게 학생 스스로 채점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채점을 한 다음에 학생은 이제 개념을 이해했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원어원 화면에 가면 맨 밑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의 개념 체크를 눌러서 이 단원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7가지 질문에 대해서 3번 100점 맞도록 훈련을 하면 되겠습니다. 테스트를 하면 되겠어요. 자, 비동사 뒤에 올 수 있는 것은 명사, 형사, 장소, 부사다. 비동사 플러스 명사를 해석하는 방법은 주어가 뭔지로 해석한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모든 문제를 100점을 3번 맞도록 개념 체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다 푼 다음에 제출하기를 누르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해설 보러 가기 하면 자, 맞은 것은 파란색으로 그리고 틀린 것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럼 선생님은 이 빨간색을 눌러서 아이가 뭘 모르는지를 이렇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학생 스스로도 자, 뭘 몰랐는지를 파악해서 내가 착각했구나 이렇게 하고 다시 100점을 3번 맞을 때까지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도 리포트로 제공되기 때문에 단어 학습에서 마찬가지로 확인을 리포트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개념 강의가 끝나면 이제 선생님한테 학생이 교재를 가지고 점검을 하러 오잖아요. 이때 선생님이 물론 이 개념 체크로 학생의 개념 이해도를 점검하는 것도 좋지만 반드시 구두로 질문하면 좋겠죠. 그래서 인쇄하기를 누르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 단어, 문장, 문제 있잖아요. 문제를 누르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 전체 선택하면 바로 아까 학생이 테스트했던 그 문제지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답안지 인쇄 여기 있죠. 답안지 인쇄를 누르면 답안지가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은 미리 이 문제를 다 출력해 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매번 이렇게 출력하지 말고 한꺼번에 다 출력해 놓은 상태에서 아이들에게 이거를 구두로 질문을 하면 좋겠죠. 구두로 질문을 하면은 아이들이 학원에서 컴퓨터만 하고 왔다 이런 소리를 하지 않겠죠. 그리고 선생님이 그 아이의 상태를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기 때문에 구두 질문은 매우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시 매뉴얼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해석 수업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해석의 개념 강의가 끝났기 때문에 뭐 하느냐? 메타인지 훈련 자기주도 학습을 진행합니다. 교재로 가볼게요. 자, 개념 강의가 끝나면 메타인지 훈련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럼 학생은 이제 완벽하게 개념이 이해된 상태에서 이 스스로 강의에서 지시한 대로 이 메타인지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훈련이 끝나면 학생 스스로 해답을 보고 채점을 한 다음에 선생님에게 점검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끝나면 이제 교재 해석 공부는 끝났잖아요. 원어원에서 한 가지 훈련을 더 하면 되겠습니다. 방금 개념 강의가 끝나면 개념 체크를 했죠. 그러면 이제 해석 강의가 끝났기 때문에 메타인지 훈련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자, 핵심어 파악이라는 훈련을 진행을 합니다. 이건 뭐냐 그러면 자, 여기서는 핵심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비동사 뒤에가 뭐가 있느냐 그리고 해석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를 지금 테스트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이 문장을 보고 순간적으로 이와 같이 해석 방법과 문장의 구조를 파악하는 훈련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은 역시 100점 기준으로
3번 진행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확인하는 방법은 리포트에서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해석 공부가 끝난 겁니다. 다시 매뉴얼로 가볼게요. 그러면 이제 쓰기가 나오는데 교재 워크북에 영어 문장을 3번 쓰기 훈련을 하는 겁니다. 교재로 가볼까요? 메타인지 훈련이 끝나면 교재에 쓰기가 나옵니다. 이 쓰기는 원아웃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교재에 이렇게 워크북이 제작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다 영어 문장을 3번 쓰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영작을 하기 위해서 이 문장을 자동 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위에서 개념을 잡았던 것들을 이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이죠. 그래서 3번 쓰기를 이렇게 진행한 다음에 선생님에게 다 했다 이렇게 점검을 받으면 되겠죠. 이렇게 점검을 받으면 이제 영작 학습을 하게 됩니다. 영작 학습을 하는 방법은 매뉴얼로 가볼까요? 역시 원아웃에서 개념 강의를 듣고 메타인지 훈련을 자기 스스로 진행하면 되는데, 자, 원아웃으로 가보죠. 자, 비동사 문장을 공부하고 있는데 해석이 있고 영작이 있죠. 해석은 끝났기 때문에 영작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역시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겠죠. 그러면 영작에서는 바로 수업하기를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럼 역시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자, 동영상 강의를 중심에 띄워놓고 이 개념 강의를 들으면서 똑같은 방식으로 교재에다가 표시하면서 영작 수업을 들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영작이 끝나면 이제 학생들은 교재에서 메뉴로 가볼게요. 자, 메타인지 훈련을 자기 스스로 진행해야 되겠죠. 교재로 가면은 자, 영작 개념 강의가 끝나면 역시 해답을 보고 학생이 스스로 채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이제 선생님한테 와가지고 영작 다 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그럼 선생님은 채점에서 아이가 틀렸다고 표시된 부분 왜 틀렸는지를 잠깐 점검해주고 그 다음 메타인지 훈련을 스스로 진행하도록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럼 학생은 이 메타인지 훈련을 자기 스스로 다 한 다음에 역시 해답을 보고 채점을 해서 선생님에게 점검을 받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원아웃에 가서 자, 영작 학습이 끝나면 2가지 훈련을 해야 되는데 먼저 메뉴를 볼게요. 메타인지 훈련 자기주도 학습까지 끝나면 이제 테스트 1 먼저 코드 판단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문제에 보면은 핵심어 파악이라고 있죠. 자, 이 핵심어 파악을 누르면 이같이 화면이 나오는데 아까는 반대로 우리말 문장을 보고 문장의 핵심어를 파악하는 거죠. 즉 우리말 문장이 영어로 변환되는 호환 규칙을 적용해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이와 같이 순간적으로 저 문장을 어떻게 영어로 쓰겠다를 판단해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 훈련을 100점 기준 3번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뭘 하느냐 그러면 자, 문장 학습으로 가는데요. 다시 매뉴얼로 가볼게요. 테스트 2에서 문장 학습이라는 게 있죠. 여기에 어순 배열 자, 상을 100점 기준 3번 실시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문장 학습이 있죠. 여기 보면 문장 목록이 있고 쭉 있는데 두 번째 어순 배열이라고 있죠. 이 부분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난이도가 상중하로 되어 있는데요. 자, 하를 한번 눌러볼까요? 하는 빈칸의 개수가 작죠. 중을 한번 눌러볼까요? 자, 빈칸의 개수가 좀 더 늘어났죠. 상을 눌러볼까요? 자, 모두 다 빈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학생의 수준에 따라서 이 상중하를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를 결정을 하면 되겠죠. 그런데 하부터 시작하든 중부터 시작하든 상부터 시작하든 최종 테스트는 이 상을 기준으로 해서 자, 이거를 100점을 3번 맞도록 애들한테 지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이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이 빈칸을 주섬주섬 이렇게 채우는 게 아니라 아까 핵심어 파악 훈련했잖아요. 그의 누나는 작년에 학생이었다. 그러면 아이들은 주어가 뭔지를 말하니까 나는 비동사 뒤에다 명사를 쓰겠다. 이렇게 호환 규칙을 적용해서 순간적으로 영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어를 쓴 다음에 비동사 뒤에다가 명사를 쓰겠죠. 그리고 작년에는 부사니까 뒤에다 쓰겠다. 이렇게 어순 배열만 하는 게 아니라 영작을 하는 겁니다. 하나만 더 해보면 그 여배우는 그 영화에서 아름다웠다. 그럼 아이들은 핵심어 파악 훈련에서 다 했기 때문에 주어가 어떤지를 말하니까 나는 비동사 뒤에다 형용사를 쓰겠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다음에 순간적으로 클릭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영화에서는 부사니까 뒤에다 쓰겠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훈련하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빈칸을 채우는 게 아니라 이 문장에서 어순배열 훈련은 매우 중요한 그런 영자 훈련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모든 테스트가 끝나겠죠. 다시 매뉴얼로 가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영자까지 테스트가 끝났는데, 물론 인쇄 테스트도 모두 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쇄 테스트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컴퓨터 테스트를 권장을 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섀도잉을 해야 되겠죠. 섀도잉은 당연히 원어에서 하는데요. 원어로 가볼까요? 자, 섀도잉은 어디서 하느냐 그러면 먼저 자, 문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문장 목록 있죠. 이걸 누르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역시 화면을 키워서 문장만 나올 수도 있고 해석만 나올 수도 있고 문장 플러스 해석도 나올 수 있죠. 자, 여기서 이 문장을 눌러서 His 이 sister was a student 문장을 last 한 year. 문장당 저 같은 경우는 30번씩 따라서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이 원어민 His 발음하고 sister was a 똑같은 student last 발음과 year. 속도를 내서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해석을 눌러서 다시 이거를 영어로 말하기를 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 보면 스피킹에 더빙이라고 있죠. 자, 이 더빙 음성과 영상으로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음성으로 되는데, 자, 이 음성으로 되어 있는 더빙 상을 눌러서 여기 보면 이제 이와 같이 우리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발음을 듣고서 자, 더빙 시작을 눌러서 녹음을 하면 되겠습니다. 녹음을 한 다음에 다음 문장을 누르면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죠. 그럼 다시 더빙 시작을 눌러서 더빙을 하고 멈춤, 다음 문장,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전부 다 녹음을 하게 시키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시 매뉴얼로 가볼게요. 그래서 문장을 공부할 때는 그 문장 목록에서 30번 정도 한 문장당 따라서 하도록 섀도잉을 시키고, 테스트는 더빙으로 상을 기준으로 녹음을 해서 제출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베이직 학습을 진행을 하시되 학원의 사정과 또 선생님의 교수법에 따라서 약간 수정해서 수업을 진행해 주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